프롤로그 신비의 철학자. 기원전 6세기 지중해의 바람은 사상과 문명이 활발히 교류하던 시기였습니다. 페니키아 상인들의 배가 항구를 오가고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지식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철학자는 세상의 본질을 물질이 아니라 수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타고라스. 우리는 흔히 그를 직각삼각형의 공식을 세운 수학자로 기억합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공식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단순한 기하학의 법칙을 넘어 세계의 근본 원리가 수적 조화와 비율에 있다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는 이성과 수학으로 우주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천둥은 제우스의 분노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며 별의 움직임은 신들의 변덕이 아니라 수학적 규칙성을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그의 업적, 저서와 전승,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의 영향력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25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1장 시대적 배경 철학의 여명기입.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약 570년경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모스는 에게의 아름다운 섬으로 당시 번영하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석 세공사였다고 전해지며 어린 피타고라스는 이미 수학과 음악에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태동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전까지 인간은 신화로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번개는 제우스의 분노, 바다의 파도는 포세이돈의 숨결, 계절의 변화는 페르세포네의 지하세계 여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연현상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오니아 자연철학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세계의 근원을 물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에서 나와 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한 것을 이야기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화적 설명을 거부하고 자연 그 자체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어떤 근본 원리가 있으며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지적 흐름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배 철학자들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물, 공기, 불과 같은 물질적 원소가 아닌 숫자와 비율의 세계를 본질로 제시한 것입니다. 만물의 본질은 수다라는 그의 선언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피타고라스는 지식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집트로 건너가 사제들로부터 기하학과 신학을 배웠으며 어떤 전승에 따르면 바빌로니아까지 여행하며 천문학과 수비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며 그는 기하학의 완벽한 조화를 경험했을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지구라트에서는 천문 관측의 정밀함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 문화적 융합이 그의 독창적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의 합리성, 이집트의 신비주의, 바빌로니아의 수학적 전통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0년경 그는 남부 이탈리아의 크로톤이라는 도시에 정착하여 자신만의 학파를 세웠습니다. 당시 크로톤은
그리스 식민지 중에서도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곳에서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장, 업적, 수학, 음악, 그리고 우주의 조화. 그가 남긴 가장 잘 알려진 업적은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공식은 인류 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측량사들은 이 원리를 사용해 나일강의 범나무, 농지 경계를 정확히 복원했고, 그리스의 건축가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세울 때 이 정리로 완벽한 직각을 만들어냈습니다. 항해사들은 별자리와 이 수학적 원리를 결합해 대양을 횡단했고, 오늘날 우리는 GPS 시스템에서도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에게 이 정리는 단순한 계산 도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연에 숨겨진 질서를 드러내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직각삼각형이라는 단순한 도형에서도 완벽한 수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 이것은 우주 전체가 수학적 법칙에 따라 설계되었다는 그의 신념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가장 극적인 발견 중 하나는 음악의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그가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망치 소리에서 조화로운 음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그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현악기를 사용한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이 주관적인 감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학적 비율에서 비롯된다는 증거였습니다. 왜 어떤 음정들은 듣기 좋고 어떤 음정들은 불협화음처럼 들리는가? 그 답은 수학 속에 있었습니다. 간단한 정수 비율로 표현되는 음정들은 조화롭게 들리고 복잡한 비율은 불협화음으로 들립니다. 이 발견은 서양 음악 이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중세의 음악 이론가들은 피타고라스의 음정 체계를 바탕으로 교회 음악을 발전시켰고,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들은 이를 세련되게 다듬어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음악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만약 현악기의 현이 수학적 비율로 조화로운 소리를 낸다면 우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개념이 바로 천구의 음악 또는 천체의 하모니입니다. 피타고라스는 태양, 달,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 때 각각 특정한 음을 낸다고 믿었습니다. 각 천체의 속도와 궤도의 크기가 특정한 수학적 비율을 이루며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교향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악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시적인 상상으로 여기지만 이 개념이 담고 있는 핵심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로 우주가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그 안에는 조화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구형이라는 생각을 처음 제시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고대인들이 지구를 평평한 원반으로 여기던 시대에 그는 구가 가장 완벽한 형태이므로 신들이 지구를 구형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수학적 아름다움에서 물리적 현실을 추론한 것입니다. 3장 피타고라스 학파 지식의 비밀 공동체. 흥미로운 점은 피타고라스가 직접 저술한 책은 단 한 권도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는 글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위대한 스승들처럼 그는
구전을 통한 교육을 선호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제자들, 이른바 피타고라스 학파를 통해 전승되었습니다. 이 학파는 단순한 학문 연구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비밀 공동체였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신입 회원은 처음 5년 동안 침묵을 지켜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오직 듣고 배우기만 하고 질문이나 의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겸손과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학파의 회원들은 엄격한 생활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채식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콩을 먹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콩이 영혼의 윤회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고 어떤 이는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과 윤회를 믿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했으며 영혼이 동물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채식을 실천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환생한 인간의 영혼을 해치는 일일 수 있었으니까요. 영혼의 정화와 완성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수학, 음악, 천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영적 수행이라고 믿었습니다. 수학적 진리를 명상하고 조화로운 음악을 듣고 별의 운행을 관찰하는 것은 영혼을 물질 세계의 혼란에서 해방시켜 우주적 질서와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단순한 학문 공동체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로톤에서 그들은 귀족적 정치 체제를 지지했고 도시 정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남부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사실상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그들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민주파의 반란이 일어나 피타고라스 학파의 회합 장소가 불타고 많은 회원들이 살해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자신도 이 박해를 피해 메타폰티움으로 도피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학파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제자들은 그리스 전역으로 흩어져 스승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필로라오스, 아르키타스와 같은 후기 피타고라스 학파 회원들은 플라톤을 포함한 다음 세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장, 영향력 2500년을 관통하는 사상.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고대에서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의 영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피타고라스적 세계관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이데아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실제는 영원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주장. 이것은 본질적으로 피타고라스적 사고입니다. 플라톤에게 수학적 대상들은 이데아 세계의 가장 명확한 예였습니다. 완벽한 원, 완벽한 삼각형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모든 원은 불완전하고 모든 삼각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원과 삼각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플라톤은 믿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이것은 수학이 철학적 사고의 필수 조건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에서는 우주의 창조를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원리로 설명합니다. 신은 정다면체를 사용하여 우주의 원소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피타고라스적 영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보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철학자였지만 그조차도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며 논의했습니다. 비판적이었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7자유학과의 일부로 계승되었습니다. 7자유학과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의 3학과 산술, 기하, 천문, 음악의 4학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4학은 본질적으로 피타고라스적 학문들이었습니다. 특히 보에티우스는 6세기에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수학적 음악 이론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중세 유럽에 전했습니다. 그의 저서 음악론은 1000년 이상 음악 교육의 표준 교재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피타고라스적 사고는 예술과 건축에서 부활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에서 인체의 비율이 완벽한 수학적 조화를 이룬다고 표현했습니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설계하면서 피타고라스적 비율을 활용했습니다. 음악에서는 지오세페 차를리노가 피타고라스의 음정 이론을 발전시켜 현대 화성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대 과학의 탄생은 어떤 의미에서 피타고라스주의의 승리였습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안하면서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이 이미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언급합니다. 코페르니쿠스에게 우주는 단순하고 조화로운 수학적 질서를 가져야 했고 태양 중심 모델이 그 질서를 더 완벽하게 표현한다고 믿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더욱 열렬한 피타고라스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초기 저작 우주의 신비에서 그는 행성 궤도가 정다면체의 배열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 특정 이론은 틀렸지만 우주의 수학적 조화가 있다는 그의 신념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케플러는 행성 운동의 3가지 법칙을 발견했는데 특히 제3법칙은 놀라운 수학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케플러는 이 발견을 했을 때 기쁨에 겨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피타고라스의 천구의 음악을 발견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책의 문자는 삼각형, 원, 그리고 다른 기하학적 도형들이다. 이것 없이는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2000년 전 피타고라스가 한 말의 현대적 재진술입니다. 갈릴레오는 낙하 운동을 연구하면서 물체의 낙하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하고 아름다운 수학적 관계. 자연은 정말로 수학적 법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같은 법칙을 따른다는 것. 우주 전체가 단 하나의 수학 방정식으로 설명된다는 것. 이것은 피타고라스가 꿈꾸던 우주적 조화의 완성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물리학은 더욱 추상적이고 수학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타고라스적 세계관은 더욱 강력하게 확증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4차원 시공간으로 통합되며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기하학적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주의 근본 구조가 기하학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주의 근본적인 수학적 질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더욱 놀랍습니다. 원자와 전자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완전히 다르지만 수학 방정식으로는 완벽하게 기술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 모든 것은 순수한 수학적 구조입니다. 폴 디렉은 순수하게 수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반물질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그의 방정식이 음의 에너지 상태를 허용했고, 그는 이것이 단순한 수학적 인공물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수학이 현실을 예측한 것입니다. 현대 끈 이론은 우주의 모든 입자가 실제로는 진동하는 끈이며 다른 진동 모드가 다른 입자로 나타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피타고라스의 음악 이론과 유사합니다. 현악기의 현이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여 다른 음을 내듯이 우주의 끈이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여 전자, 쿼크, 광자 등 다른 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유사는 수학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쟁에서도 계속됩니다. 수학적 대상들은 인간이 발명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것인가? 플라톤주의적 입장은 수학적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의 개념은 인간이 만들기 전에도 존재했고 우리가 모두 사라진 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수학자들은 새로운 정리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역 수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감각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수학을 할 때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탐험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영향은 과학을 넘어 예술과 문화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연구한 수학적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자연에서도 나타나고 예술에서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심지어 현대의 애플 로고에서도 황금 비율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에서 12평균율은 피타고라스의 음정 이론을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거쳐 현대 팝 음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듣는 거의 모든 음악은 피타고라스적 비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비례와 대칭은 여전히 중요한 설계 원리입니다. 르 코르비지에의 모듈러 체계는 인체 비율과 황금비를 결합한 건축적 척도 시스템으로 피타고라스적 조화 개념의 20세기 판입니다. 에필로그 여전히 울리는 목소리.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피타고라스를 평가해야 할까요? 그는 틀린 것도 많았습니다. 무리수를 부정하려 했고 우주가 문자 그대로 음악을 연주한다고 믿었으며 콩을 먹지 말라는 기묘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학파는 때로 비밀주의적이고 독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통찰 자연의 법칙이 수학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근대 과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피타고라스의 세계관 속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GPS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여 위치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은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수학적 비율로 조율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는 케플러와 뉴턴이 피타고라스의 꿈을 실현한 수학적 법칙이 그 별들의 움직임을 지배한다는 것을 압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만물의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수학적 틀로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피타고라스의 프로젝트의 연장입니다. 삼각함수를 배우는 학생이 피아노를 조율하는 음악가가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는 물리학자가 그들 모두의 작업에는 피타고라스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무수한 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주가 혼돈이 아니라 질서이며 그 질서를 인간의 이성이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주의 본질은 수와 조화에 있다. 그의 이 한 문장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자 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오늘도 실험실에서, 교실에서, 음악당에서, 천문대에서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